제1부 엄마가 되고 싶었던 여자.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계모. 이 두 글자가 주는 무게감이 있죠. 동화 속 신데렐라의 계모, 콩쥐팥쥐의 계모. 우리는 계모라는 단어에 이미 색안경을 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사연자는 50대 후반의 김수연 씨입니다. 그녀가 직접 보내온 편지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계모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간절히 엄마가 되고 싶었던 여자였습니다. 1장 첫 번째 결혼의 상처. 수연 씨의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5 꽃다운 나이에 첫 결혼을 했죠.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 그리고 더 평범했던 시대. 하지만 결혼 2년 차부터 시작된 시어머니의 압박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야, 올해는 꼭 소식이 있어야지. 우리 집안이 대가 끊길 집안이니.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유산이 있던 날 시어머니는 병원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몸조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 애 하나 제대로 못 가지는 게 무슨 여자야. 두 번째 유산. 이번엔 시어머니가 절에 데려갔습니다.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온갖 미신적인 방법을 동원했죠. 수연 씨는 그 모든 걸 견뎠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은 그녀도 같았으니까요. 세 번째 유산이 있던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엄마가 이혼하자고 하시는데. 그 한마디에 10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엄마 편이었고 수연 씨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는 낙인을 안고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2장 국밥집에서 만난 인연. 이혼 후 5년. 수연 씨는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며 살아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후였고 형제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 그야말로 혼자였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가게 문을 닫는 생활.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날 한 남자가 중학생 아들을 데리고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 국밥 2그릇 주세요. 남자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손. 옆에 앉은 아이는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아버지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않고. 진우야, 핸드폰 좀 그만 봐. 밥 식는다. 아, 이 녀석이 요즘 사춘기라서. 남자가 수연 씨에게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수연 씨는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 했죠. 그 후로 그 부자는 일주일에 3-4번씩 가게를 찾았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 같은 메뉴.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을 걸려하고 아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풍경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혼자 왔습니다. 교복이 찢어져 있었고 얼굴엔 상처가 있었죠. 학생, 얼굴이 왜 그래? 아버지는? 오늘 야근이래요. 밥 먹었어? 수연 씨는 말없이 국밥을 내왔습니다. 그리고 약통을 꺼내 아이의 상처에 약을 발라줬죠. 아이는 처음으로 수연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엔 그리움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3장 재혼, 그리고 새로운 시작.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남자 하동훈 씨는 조심스럽게 수연 씨에게 마음을 표현했죠. 수연 씨, 저희 진우 엄마가. 진우 초등학교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저 혼자 키웠는데 잘 키웠는지 모르겠네요. 진우가 좋은 아이예요. 그냥 아직 아픈 거겠죠. 수연 씨는 재혼 생각 없으세요? 아, 이런 말 죄송합니다. 제가 뭐 대단한 조건도 아니고 아이까지 있는데. 수연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를 볼 때마다 느꼈던 그 감정. 그건 분명 모성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질 수 없었던 아이. 하지만 엄마가 필요한 아이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겁니다. 재혼을 결심하고 진우에게 말했을 때 진우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빠, 왜 굳이 재혼을 해요? 우리 둘이 잘 살고 있잖아요. 진우야, 넌 엄마가 필요해. 엄마는 죽었어요. 저 여자는 엄마가 아니에요. 첫 만남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수연 씨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진우는 쳐다보지도 않았죠. 왜 안 먹니?
계모가 준 밥이잖아요. 진우야. 아버지가 소리쳤지만 진우는 더 독하게 말했습니다. 계모면 계모답게 구세요. 엄마인 척하지 말고. 사장 계모의 서름. 결혼 후 6개월. 수연 씨는 매일이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줘도 진우는 학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한 번은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했죠. 어머니, 진우가 매일 도시락을 버리는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제가 계모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시군요에 담긴 의미를 수연 씨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세상의 편견이 거기 다 담겨 있었으니까요. 더 힘든 건 남편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여보, 진우가 또 밥을 안 먹었어요. 내가 말해볼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너무 감싸주니까. 그래도 걔는 내 아들이야. 엄마를 잃은 상처가 있는 애라고. 그럼 저는요? 저도 상처가 있어요. 애를 못 낳아서 버림받은 여자라고요. 그날 밤 수연 씨는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저 등을 돌리고 잤죠.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진우가 수연 씨가 차려준 저녁상을 엎어버린 겁니다. 이 밥에 뭐 탔을지 누가 알아요. 동화에서 계모들이 맨날 독 타서 죽이잖아요. 수연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닥에 엎질러진 밥알을 보며 자신의 진심도 그렇게 바닥에 뒹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진우야, 나는 정말 내 엄마가 되고 싶어. 당신은 엄마가 아니에요. 계모는 결국 떠나는 존재예요. 우리 친구 민수 계모도 2년 만에 떠났어요. 당신도 결국 그럴 거잖아요. 진우가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남편도 아들을 따라 나갔죠. 오장 바닥에서 주워 올린 마음 텅 빈 집. 바닥에 흩어진 밥알과 국물. 수연 씨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한 톨 한 톨 밥알을 주워 담으며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게 내 팔자인가? 애를 못 낳아서 버림받고 이제는 있는 애한테도 버림받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밥알을 주우면서 진우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엄마를 잃고 울고 있었을 6살 진우. 아빠 손을 잡고 국밥집에 처음 왔을 때의 그 텅 빈 눈. 이 아이도 나처럼 버림받는 게 무서운 거구나. 수연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우가 자신을 밀어내는 건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걸. 또 다시 엄마를 잃을까봐 차라리 먼저 밀어내는 거라는 걸. 그날 밤 진우와 남편이 늦게 돌아왔을 때 수연 씨는 다시 밥상을 차렸습니다. 늦었는데 뭘 또 차려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가족이 밥을 안 먹었는데 차려야죠. 진우는 여전히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는 괜찮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가 내 밥을 먹겠지. 엄마의 밥을 먹겠지. 청취자 여러분, 바닥에 엎질러진 밥알을 주우며 수연 씨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포기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바닥에 흩어진 무언가를 주워 올리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 희망, 가족. 진우는 언제쯤 마음을 열까요? 수연 씨는 진짜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잠시 음악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족은 혈연인가요? 아니면 선택인가요? 제2부 밥상 하나로 맺어진 인연 다시 돌아왔습니다. 1부에서는 수연 씨가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주우며 눈물 흘리는 장면에서 마쳤는데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진우의 학교에서였죠. 6장 교무실에서의 뺨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국밥집에서 점심 장사를 끝내고 설거지를 하는데 전화가 왔죠.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진우가 친구를 때려서 교무실에 있다고 보호자가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내려올 수 없는 상황. 수연 씨가 학교로 갔습니다. 교무실에는 진우와 맞은 아이, 그 아이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수연 씨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아이고, 계모시구나. 어쩐지 애가 삐뚤어지더라니.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우를 잘 타이르겠습니다. 타이르기뇨? 계모가 무슨 권한으로? 친엄마도 아닌데. 그 순간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수연 씨가 가장 놀랐죠. 진우가 우리 엄마라고 했으니까요. 상대 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엄마? 계모를 엄마라고 부르니? 불쌍한 것. 그때였습니다. 수연 씨가 진우에게 다가가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교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친구를 때린 건 잘못이야. 엄마한테 맞아도 싸.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 7장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른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팠어요. 미안. 많이 아팠니? 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좀 아팠어요. 하지만 기뻤어요. 진짜 엄마한테 맞는 것 같아서. 수연 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친구 민수가 그랬어요. 자기 엄마는 잘못하면 때리는데 계모는 절대 안 때린다고. 남의 자식이니까 상관없어서 그런다고. 진우야. 근데 엄마. 아니, 아줌마가 저를 때렸잖아요. 진짜로 저를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때린 거잖아요. 그날 처음으로 진우가 수연 씨가 만든 저녁을 먹었습니다. 깨끗하게 비운 빈 그릇을 보며 수연 씨는 또 울었다고 합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남편이 퇴근하고 그 광경을 보고 물었습니다. 진우 너 밥 먹었어?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가 해준 밥이요. 남편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팔짱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시간들 그 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진우가 아침마다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도시락 반찬 뭐예요? 계란말이하고 소시지야. 친구들이 엄마 도시락 맛있다고 부러워해요.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엄마가 된 것 같았거든요. 학교 행사에도 함께 갔습니다. 운동의 날 진우가 달리기에서 1등을 했을 때 진우가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수연 씨였습니다. 엄마, 저 1등 했어요. 다른 학부모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진우 계모래. 그런데 진우가 엄마라고 잘 따르네. 신기하다. 보통 계모는. 수연 씨는 그런 시선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고등학교 입학식 날 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꿈이 생겼어요. 뭔데? 변호사요.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좋은 꿈이네. 엄마가 도와줄게. 구장 갑작스러운 이별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고3이 되던 해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추락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진우 부탁해.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일어나서 직접 키워야지. 진우야. 진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진우야, 이번엔 절대 엄마 버리지 마. 내 엄마다. 진짜 엄마야.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진우가 수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떠나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아빠 없으니까. 이제 진짜 남이잖아요. 법적으로도. 수연 씨가 진우를 꽉 안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종이 한 장이 뭐가 중요해? 너를 버릴 거였으면 진작 떠났어. 10장 국밥집 새벽에 약속. 남편이 떠난 후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대학 안 가도 돼요. 일할게요. 수연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변호사 되기로 했잖아. 하지만 엄마가 있잖아.
국밥집 매출 올리면 돼. 그날부터 수연 씨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2시까지 가게를 열었습니다. 진우도 학교 끝나고 가게에 와서 도왔습니다. 엄마, 제가 서빙할게요. 공부해야지. 공부는 집에서 해요. 지금은 엄마 도와야죠. 손님이 물었습니다. 아드님이에요? 진우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엄마 가게예요.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그때 진우가 저희 엄마라고 할 때마다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드디어 진우가 로스쿨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합격했어요. 이제 정말 변호사 될 수 있어요. 수연 씨는 그저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고생이 떠올라서인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진우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출세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어느 날 한 여자를 데려옵니다. 배수아라는 이름에, 제3부 계모라는 이유로. 로스쿨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진우. 대형 로펌에 입사하면서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진우가 대형 로펌 변호사라니. 11장 달라진 아들. 진우가 로펌에 입사한 지 6개월.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진우야, 오늘은 집에서 저녁 먹지?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오늘도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어서. 요즘 계속 그러네. 건강은 챙기고 다니니? 네, 회사에서 다 챙겨줘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고급 레스토랑. 그 말이 수연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 이제 엄마 국밥은 시시하겠지. 진우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점점 진우가 집에 오는 날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진우가 새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명품 시계도 차고 있었죠. 수연 씨가 물었습니다. 비싸 보이는데? 보너스 받아서 샀어요. 이 정도는 기본이래요. 클라이언트들이 변호사 행색 보고 판단한다고. 진우의 말투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출신 스펙 인맥 같은 단어들을 자주 썼죠. 12장 배수아의 등장. 그러던 어느 날 진우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소개? 혹시? 네, 여자친구예요. 수연 씨는 며칠 동안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진우가 한 여자와 함께 왔습니다. 배수아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배수아입니다. 화려한 외모, 세련된 옷차림. 배우 지망생이라고 했습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와, 집이 정말 아담하네요. 아담하다. 그 단어에는 작다는 의미가 숨어 있었죠. 식사 중에 수아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일 하세요? 국밥집을 운영해요. 나 국밥집이요. 수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진우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국밥이 정말 맛있어요. 동네에서 유명해요. 그렇구나,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그 후로 수아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13장 뒤져진 서랍. 다음 만남에서 수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그럼 편하게 써. 수아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진우가 전화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10분이 지나도 수아가 나오지 않자 수연 씨가 확인하러 갔습니다. 화장실은 비어 있었고 안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틈으로 본 수아는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뭐 찾는 거 있니? 수아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 화장실 휴지를 찾고 있었어요. 휴지는 화장실에 있는데. 그래요. 못 봤네요. 수아의 손에는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진우의 친엄마 사진이었죠. 수아가 물었습니다. 이분이 진우 오빠 친엄마시죠? 그래. 예쁘시네요. 진우 오빠가 엄마 닮았구나. 그 엄마라는 단어가 칼처럼 박혔습니다.
14장 상견례의 모욕한 달 후 상견례가 잡혔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수연 씨는 가장 좋은 한복을 입고 갔습니다. 수아의 아버지 배진철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배진철입니다. J&B 로펌 대표 변호사죠. 어머니 황정희가 수연 씨를 위아래로 흘러봤습니다. 한복을 입고 오셨네요. 요즘 누가 한복을? 배진철이 말했습니다. 진우군이 우리 로펌 경쟁사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력이 좋다고 소문났더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집안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네, 고3 때 사고로. 황정희가 말했습니다. 어머, 그럼 어머니가 혼자 키우신 거예요? 수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황정희가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친어머니가 아니시라고 들었는데.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배진철이 덧붙였습니다. 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사실 확인 차원에서. 하지만 계모가 혼주석에 앉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15장 족보와 국밥 황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법조인 집안이에요. 족보를 중요시하죠. 배진철이 거들었습니다. 진우군은 능력이 있으니 우리 집안에 들어와도 손색 없지만 혼주 문제는 다르죠.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수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저희 친척들이 보수적이라서 계모가 혼주석에 앉으면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진우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아야, 무슨 소리야? 오빠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우리 집안 어른들이 뭐라고 하겠어? 배진철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집안 족보에 국밥집은 좀 안 어울리지 않나요? 그 순간 수연 씨가 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국밥이 뭐가 어때서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국밥 장사로 진우를 변호사 만들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뼈 삶고 밤 12시까지 가게 지키면서요. 16장 폭발 황정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진우군이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니. 그런 환경이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진우 오빠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오빠가 저희 집안에 들어오려면. 진우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됐습니다. 오빠? 진우가 말했습니다. 이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친엄마 아니면 엄마가 아닙니까? 이분이 저를 키웠습니다. 배진철이 말했습니다. 진우군, 감정적으로 나오지 말고. 감정적이요? 당신들이 제 어머니를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수아가 말했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해. 그때 수연 씨가 일어나서 수아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어린 것이 어른 앞에서 함부로 나대지 마라. 진우가 테이블을 쾅 치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분이 제 어머니고 저는 당신들 사위 아닙니다. 진우와 수연 씨가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못난 놈을 데려와서.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엄마 편 들어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배수아의 남동생 배도윤이었죠. 그가 가져온 진실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제사분하는 엄마입니다. 상견례 파탄 다음 날 수연 씨의 국밥집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도윤입니다. 수아 동생이에요. 17장 폭로된 진실. 배도윤이 말했습니다. 어제 일 죄송합니다. 우리 가족이 너무했어요. 수연 씨가 물었습니다. 왜 여기 왔니? 진실을 말하러 왔어요. 우리 누나 진우 형 만나면서 다른 남자 둘이랑도 만났어요. 뭐라고? 도윤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고 이 사람은 대기업 상속자예요.
누나는 이 중에 누가 제일 조건이 좋은지 저울질했어요.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왜 이런 걸 나한테? 형이 불쌍해서요. 그리고 아버지 회사도 사실 부도 직전이에요. 형을 데릴 사위로 들여서 형 인맥으로 회사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도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형한테 전해주세요. 누나랑 헤어지라고. 형은 더 좋은 사람 만날 자격이 있어요. 그날 저녁 진우가 집에 왔습니다.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진우야, 수아랑 헤어져. 엄마? 그 집안 너를 이용하려는 거야. 수연 씨가 도윤이 보여준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진우가 주저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뭐? 수아가 다른 남자들도 만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혹시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18장 잃어버린 신념. 수연 씨가 물었습니다. 알면서도 왜?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몰라요. 이 바닥이 얼마나 출신을 따지는지. 전 계모 밑에서 자란 국밥집 아들이에요. 그게 뭐가 어때서? 엄마, 저 로펌에서도 무시받아요. 실력으로 들어왔지만 뒤에선 흑수저 출신이라고 해요. 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배 변호사 딸이랑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무시받지 않을 거라고. 수연 씨가 진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정신 차려. 내가 그렇게 비겁한 애였어? 엄마, 내가 왜 변호사가 되려고 했는지 잊었어? 힘없는 사람 돕겠다고 했잖아.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런 거 다 사치예요.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그때 수연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밥집 단골 할머니였습니다. 사장님, 우리 영감 의료사고 소송 졌어요. 병원 측 변호사가 너무 잘해서. 수연 씨가 물었습니다. 병원 측 변호사가 누구였어요? 아, 하진우라는 젊은 변호사였어요. 전화를 끊고 수연 씨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가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내가 이긴 의료사고 소송. 그 할머니가 우리 가게 10년 단골이야.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9장 무너진 성공의 의미. 다음 날 진우가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남편은 병원 과실이 명백했지만 진우는 병원의 면책 조항을 교묘하게 이용해 승소했던 것입니다. 진우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인가? 로펌 사무실. 선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진우 잘했어. 이번 건으로 보너스 두둑하게 받을 거야. 선배님, 이게 정의입니까? 정의?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야. 그게 프로지. 진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피해자는요? 그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날 진우가 수연 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변호사 그만둘까 봐요. 왜? 제가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 편에서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있어요.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바꿔. 내가 원하는 변호사가 돼. 하지만 대형 로펌을 나오면 밥은 내가 먹여줄게. 넌 내 신념대로 살아. 20장 사표. 다음 날 진우가 대표 변호사실에 들어갔습니다. 사표를 내려왔습니다. 대표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왜? 연봉이 적은가? 올려줄 수 있어.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 여기보다 좋은 곳이 어디 있다고?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순진하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엄마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배진철이 전화를 했습니다. 진우군, 우리 수아가 잘못했네. 다시 생각해보지 않겠나?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자네가 우리를 거절하면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 힘들 걸세. 그럼 다른 바닥에서 살겠습니다. 진우는 작은 법률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간판도 소박했죠.
법률사무소 정혜. 첫 의뢰인은 수연 씨의 단골 할머니였습니다. 변호사님, 재심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겠습니다. 21장 1년 후 새로운 시작. 1년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이제 동네 변호사로 유명해졌습니다.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죠. 어느 날 한 여성이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김서연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예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아, 법률 상담이 아니라 옆 가게에서 변호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계모 밑에서 자랐는데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고.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계모가 아니라 엄마입니다. 멋지세요. 저도. 실은 양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고 1년 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식 날, 진우가 수연 씨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신랑 입장합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신랑이 왜 혼자가 아니지? 진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어머니를 모시고 입장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주석에 앉지 않으시면 이 결혼식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진우야, 괜찮아. 나는. 엄마는 당당하게 혼주석에 앉을 자격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 엄마는 제 엄마니까요. 22장 진짜 가족. 피로연에서 서연의 아버지가 수연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저는. 서연이가 다 얘기했습니다. 진우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키운 게 아니라 진우가 잘 자란 거예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편하게 지내자. 나도 시어머니한테 시달려봐서. 모두가 웃었습니다. 축사 시간, 진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주신 분입니다. 중학교 때 제가 계모면 계모답게 굴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울면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종이 한 장이 뭐가 중요해? 라고. 이제 저도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제 어머니입니다. 피 한 방울이 뭐가 중요합니까? 수연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객들도 훌쩍였죠. 대단원. 수연 씨의 편지는 이렇게 끝납니다. 저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진우가 처음 엄마라고 불러준 날, 저는 진짜 엄마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저를 계모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진우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니까요. 그리고 이제 손주도 생겼습니다. 아이는 저를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계모의 계좌도 모르는 아이가 제게 할머니라고 부를 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구나. 모든 계모들에게, 모든 의붓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진심이 통합니다. 사랑은 결국 이깁니다. 청취자 여러분, 4시간의 긴 이야기 어떠셨나요? 계모라서 사돈 자격이 없다는 그 말에 변호사 아들이 보여준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이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가족을 만드는 건 혈연이 아니라 시간과 정성,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연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